안녕하세요. 한국영상자료원 이지윤입니다. 여러분은 종로 3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탑골공원, 귀금속거리, 낙원상가, 아니면 각종 맛집들, 다양한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아마도 1980, 90년대 영화관을 자주 다녔던 분들이라면 단성사와 피카디리, 서울극장이 모여있던 종로 3가 사거리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1980, 90년대 종로 3가 사거리는 서울의 영화 중심지로 통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곳 종로 3가 극장가에 대해 특히 한국영상자료원에 보존 중인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단성사와 피카디리, 서울극장으로 이어지는 종로 3가 극장가는 이른바 삼각형 구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종로 3가 사거리를 사이에 두고 북동쪽에는 단성사가, 북서쪽에는 피카디리가, 남서쪽에는 서울극장이 위치해 있었죠. 그래서 이곳을 종로 3가 트라이앵글 극장가라고 부르려 하는데요. 세 개의 극장이 삼각형 구도로 위치한 덕분에 이곳은 1980년대 이후로 영화를 보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영화관이 한 개의 상영관만 가지고 있는 단관극장 시절이었지만 무슨 영화를 볼지 굳이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곳을 찾으면 세 개 극장의 상영작을 손쉽게 비교해 선택할 수 있었고, 보고 싶은 영화 혹은 원하는 시간대의 영화가 매진됐다 하더라도 길을 하나 건너면 옆의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영화 흥행가로 자리 잡았고, 영화 제작사들도 개봉 첫날이면 이곳을 찾아 관객들이 극장을 드나드는 모습을 관찰하며 영화의 흥행을 예측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인 1960, 70년대에 이곳에 영화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단성사는 1907년에 개관한 최초의 조선인 극장으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었고, 피카디리는 1960년에 서울키네마라는 이름으로 개관해 반도극장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1962년부터 피카디리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곳이었습니다. 이들 중 가장 늦게 서울극장이 1978년에 개관했지만 1950년대 후반부터 서울극장 자리에는 이미 세기극장이라는 영화관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서울극장은 1978년 재개봉관이었던 이 세기극장을 합동영화사가 인수해 이름을 바꾸고 개관한 극장이었죠. 이처럼 종로 3가 사거리에는 1960년대 이후로 세 개의 극장이 나란히 위치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종로 3가 극장가의 전성기는 재개봉관이었던 세기극장이 개봉관인 서울극장으로 재정비되고, 이로써 단성사와 피카디리, 서울극장이 서울시내 극장들 중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1980, 90년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세 극장들의 사진을 통해 1980, 90년대 종로 3가 트라이앵글 극장가의 전성기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전성기 시절 이곳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극장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단성사와 피카디리에 비해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며 변화를 꾀한 극장이 서울극장이었기 때문입니다. 1978년 합동영화사가 재개봉관이었던 세기극장을 인수해 서울극장으로 이름을 바꿔 개관한 이곳은 1980년에 좌석수를 늘리고 5개 주차장을 신설하는 등의 증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진은 영화 대부를 상영 중인 1982년 12월에서 83년 3월 사이에 서울극장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증축 공사 이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이전의 세기극장에서 크게 변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당시 서울극장 건물 1층이 벽면 없이 기둥으로만 설치된 개방형의 필로티 구조로 돼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1989년에 서울극장은 이전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변에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간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때 상영관 수도 3개로 확장해 서울 시네마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재개관합니다. 상영관에는 각각 깐느, 아카데미, 베니스라는 이름을 붙였죠. 또한 신축 이전에 건물이 있던 자리는 관객들이 모여들고 각종 이벤트가 열리는 광장으로 변했고, 신축 전 기존 극장 오른편에 있던 건물에는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아메리카나라는 패스트푸드점이,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팡세라는 이름의 커피숍이 들어서게 되었죠. 서울 시네마타운 개관 당시의 신문 광고에서 완벽한 위락시설의 하나로 패스트푸드점 아메리카나가 강조되고 있는 걸 보면 서울 극장이 쾌적한 관람 환경 외에도 관객들의 편의시설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극장이 이처럼 상영관 수를 확대하고 광장을 비롯해 관객들의 휴식 공간을 조성한 데에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영화사 수가 증가하고 외화 수입이 자유로워지면서 개봉을 기다리는 영화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그리고 강남 등지에 신축 영화관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한 것에서 받은 자극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피카디리 역시 1989년경 극장 옆 건물에 피카소라는 이름의 소극장을 개관했습니다. 서울극장처럼 상영관 수를 확대한 것은 아니지만 피카소라는 소극장을 근처에 개관하면서 실질적으로 상영관 수를 확장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이 사진은 나의 사랑 나의 신부를 상영하고 있는 1990년 12월경의 피카디리 모습인데요. 사진의 오른쪽 대형 입간판 옆으로 피카소 극장이라고 적힌 간판, 그리고 위치를 알려주는 화살표가 보입니다. 실제 피카소 극장은 그 뒤로 보이는 주택은행 건물에 자리했는데 1994년 5월에서 6월경에 촬영된 피카디리 사진에서 그 위치가 좀 더 명확히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두 장의 사진에서 흥미로운 것은 피카소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들입니다. 사진은 각각 피카소 극장에서 애들이 줄었어요, 그리고 NG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들이 줄었어요는 워너브라더스 코리아에서, NG는 월트 디즈니의 배급을 맡았던 부에나비스타 인터내셔널 코리아에서 배급한 작품입니다. 1987년 외화 수입 자유화로 영화 시장이 개방되면서 이듬해인 1988년부터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들은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고 직접 배급, 일명 직배를 시작하는데요. 국내 영화사와 극장들의 직배 반대 운동이 거세자 시내 중심의 영화관을 확보하지 못한 직배사들은 변두리의 재개봉관이나 소극장 같은 곳에 영화를 배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카디리가 별도로 운영한 소극장 피카소에서 애들이 줄었어요, NG 같은 할리우드 직배 작품이 상영된 건 역시 직배 초기에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 12월 1일 서울극장이 파라마운트가 제작하고 UIP가 직접 배급한 사랑과 영혼을 개봉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개봉관들에서도 직배 영화들이 하나둘 상영되기 시작했는데요. 사랑과 영혼이 서울극장에서 개봉한 날과 같은 날, 단성사에서는 다이하드2가 개봉합니다. 이 사진은 1990년 11월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단성사 모습인데요. 1990년 6월에 개봉한 이후 6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 사상 최대 흥행 기록을 세운 장군의 아들을 상영하고 있는 단성사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상영 중인 장군의 아들 5개 간판 옆으로 상영 예정작 다이하드2 간판이 함께 걸려 있는 것도 확인됩니다. 다이하드2는 태흥 영화사가 20세기 폭스 작품을 노마 인터내셔널이라는 영화사를 통해 수입 배급한 영화였지만 서울극장의 사랑과 영혼 개봉과 함께 위장 직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영화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 사진에서 직배 영화 상영에 대한 당시 종로 3가 극장가의 분위기가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1990년대 초반의 직배 논쟁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살펴보는 단서를 제공하는 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단성사는 장군의 아들에 이어 1993년 서편제 상영에서도 눈에 띄는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서편제는 1993년 4월에 개봉해 10월까지 총 196일간 단성사에서 장기 상영되며 당시로서는 엄청난 흥행몰이를 한 작품인데요. 1993년 8월 11일에 단성사 모습이 기록된 이 사진에는 서편제의 흥행 열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날 단성사에서는 서편제의 70만 관객 돌파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사진 왼쪽으로 극장 앞에 설치된 가설 무대가 보이실 텐데요. 이곳에서 출연 배우인 김명곤, 오정혜, 김규철 씨가 영화 속 진도아리랑 장면을 실현했고 팬사인회를 가졌습니다. 또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흥행을 축하하는 박을 터뜨렸죠.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기념행사가 열리기 이틀 전인 8월 9일에는 1990년 장군의 아들이 동원한 관람객 수 67만 8,946명이라는 기록이 깨지는 순간을 기념하며 67만 8,947번째 서편제 입장 관객에게 단성사 평생 관람권과 경품을 증정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 1993년 당시 서편제의 흥행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소수의 사진들이지만 서울극장을 거쳐 피카디리, 단성사로 이어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1980, 90년대의 사진들 속에는 당대 종로 3가 트라이앵글 극장가를 찾은 관객들의 열기와 그곳의 활기가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극장들은 아쉽게도 2000년대 초반 이후 빠른 속도로 흥행시장을 점유한 멀티플렉스 극장들의 공세에 밀려서 서울 흥행 중심지라는 영예의 타이틀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멀티플렉스라는 개념 자체가 없거나 생소했던 시기에 종로 3가 트라이앵글 극장가는 3개의 영화관이 운집해 있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지금의 멀티플렉스 못지않게 활기 넘치는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단성사와 피카디리, 서울극장이 기록된 이 사진들은 1980년대 이후 각 영화관의 역사를 위한 기록이자 종로 3가 트라이앵글 극장가의 역사, 나아가 멀티플렉스 시대 이전의 한국 영화관의 역사를 위한 중요한 사료가 될 것입니다. 한국영상자료원에 보존돼 있는 이 극장들의 자료가 아직까지는 풍요롭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자료들이 수집, 보존돼서 이 시기를 그리고 이 공간을 좀 더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